갑은 증세. 갑자기 증세요? 그렇습니다. 증세, 말 그대로 하면 세금을 더 걷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좀 더 이 증세를 정교하게 표현하면 세율을 높이거나 예. 이 징수자의 대상을 넓히거나 하는 이제 그런 쪽의 하나의 정책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최근에 한 일주일 기점으로 이 증세에 대한 논의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마도 이제 증세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이 최근에 물론 세계 각국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네. 적극 재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국가빚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예. 어쨌거나 코로나19의 충격이 크니 예. 강한 재정 정책을 펼치자라고 해서 지금 3차 추경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조심스럽게 국간 관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세금을 더 걷거나 세율을 높이는 증세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야 될 시기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막상 증세란 이야기가 나오니까 찬반 양쪽의 의견들이 팽팽하게 또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증세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정부가 한 거예요? 아니죠. 이제 일단은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을 얘기를 하고 예. 금리 더 낮춰야 되고 재정 더 풀어야 되고 하면서 네네. 조심스럽게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증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화두를 좀 꺼냈었고요. 네네. KDI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채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곳에서는 증세가 뒤따라야 된다. 무엇보다 지금 기업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법인세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 20% 급감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역시 증세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네. 반면에 또 조세정원 청와대도 그렇고요. 아직은 증세 카드를 꺼낼 때는 아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부는 선을 긋고 국책연구원들이 내지는 올려야 민간 된다. 연구기관에서 민간 연구원 얘기하고 서서히.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내 세금 올린다 그러면 좋아할 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랑 좀 비교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세 부담률 우리나라 어느 정도예요? 지금 수준은요? 딱 우리가 많이 느낌 그대로입니다. 네. 서유럽,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이 월등히 높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또 우리보다 조세 부담률이 떨어지겠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마지노선이라고 하고 있는 이 조세 부담률 20%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올해는 아마 이 조세 부담률 20%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이 반면에 프랑스라든가 이런 서유럽에서는 이제 25% 후반대 30%에 육박을 하고 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때는 거의 또 35% 후반대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우리의 조세 부담률이 일단 세계에서 가장 떨어진다 네. 이런 차원은 아닌데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면세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샐러리맨들이 투명한 유리지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10명 중 4명의 이 노동자들은 지금 세금을 안 내는 면세점 이하로 4명이요? 그렇습니다. 네. 는 안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증세보다는 이 면세자들을 어떻게 면세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경제를 아주 잘 알지 않은 사람이 들어도 네. 사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뼈를 깎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니 청와대 대통령의 얘기대로 하려면 세금 올릴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다소 좀 이렇게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청와대의 최근 입장은 일단 증세는 아직은 아니다. 예, 아직. 앞으로다라고 네. 하지만 최근에 3차 추경도 하고 재경을 강한 재정을 쓰고는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맞지만 네. 많이 푼 돈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돈은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여기저기 빼먹고 딴 데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는 돈을 푸는데 네. 돈을 풀 때 이걸 좀 깐깐하게 쓰자. 네. 그래서 아낄 건 아끼고 적재적소에 쓰자라는 말로 일단은 지출 구조조정,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하자 이렇게 화두를 꺼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아니라 그래도 증세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처음 얘기 나올 게 부자 증세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부자 증세를 현재 또 꺼낼 때는 조세 저항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조세 부담률을 꾸준히 높여오는 과정에서 일단 타겟을 부자 증세 쪽으로 많이 잡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각국 2017년 자료이기는 한데 네네. 소득 상위 1%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세부담에 얼마를 담당하느냐. 네. 특히 상위 10%를 보면 전체 이 소득세 부담의
거의 75%, 78% 넘게 네.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미 상위 1%와 10%가 꽤 이 세부담 비중이 높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증세 카드를 꺼내는데 또 한 번 뭐 연봉 3억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1억이라든가 여기에 세율을 또 높이게 될 경우에는 예. 이번에는 조세 조항이 꽤 클 것 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마 그 면세자에 대한 문제들을 건드리죠. 먼저 건드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심성 예측해 봅니다. 그렇군요.